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폐경생활, 오늘은 제 14강으로 여성 호르몬과 배뇨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신소의 여성의원 대표원장 박정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슬기로운 폐경생활이 1강부터 13강까지 계속 이어져서 폐경 시작부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여성 호르몬이 배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잘 극복할지, 이런 거에 대한 오늘 주제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뇨장애라고 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과연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폐경 여성 배뇨장애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폐경이 돼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해야 하면 비뇨생식기계에 많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폐경 배뇨장애 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질에 나타나는 증상, 요도나 외음부에 나타나는 증상, 방광이나 이런 배뇨에 관련된 증상들이 다 합쳐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로 배뇨에 관련된 그런 증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빈뇨가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거, 자다가 소변을 보는 야간뇨, 잘 못 참고 급하게 소변을 중간에 실수를 하는 급박뇨, 중력에 의한 운동을 할 때 쭉쭉 새는 그런 복압성 유실금, 부부관계만 했다 하면 매번 질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폐경 후 폐경 비뇨생식기 증후군에 속하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나 없나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게 과연 좋아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그냥 부부관계 하지 말고 그냥 운동도 그냥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지내야지, 그리고 망설이고 병원을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 다시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시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원장님하고 이제 친밀하게 잘 상담을 하시고 치료하시면 많이 호전이 되십니다. 이 폐경 비뇨생식기계 증후군 다름이 아닌 여성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폐경 비뇨생식기계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에스트로겐의 감소와 폐경 비뇨생식기 증후군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일단 여성 호르몬 자체는 혈관을 확장을 해서 혈액을 잘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혈액순환이 감소가 돼요. 혈관도 가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질이라든지 방광에 영양 공급이나 수분 공급이 많이 줄겠죠. 혈액이 감소가 되니까. 그러면 그 주변의 조직이 얇아지게 됩니다. 또 그래서 이제 마찰에 의해서 쉽게 저희가 손상을 받게 되고, 방광의 수축력도 약해지고 질의 수축력도 약해지고 질도 울퉁불퉁하게 점막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가 밋밋해지고 질의 압력도 낮아지고 성관계할 때 느낌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성교통이 엄청 심해지시죠. 성관계 하고 나면 남편한테 부부관계 하면 막 너무 쓰라리고 화끈거리고, 처음에는 그냥 참고 한두 번은 이제 하고 하루 이틀 좀 불편한 거 참았다가 그 다음에는 더 심해지면 아예 삽입조차 못해서 아예 남편을 오는 게 무서운 그런 상황이 되시기도 하죠. 이렇게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외음의 피부의 두께와 탄력성을 감소시키고 외음부가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마찰해서 화끈거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외음부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어서 피부가 이제 좀 촉촉하고 윤기 나는 것도 굉장히 마르고 건조하게 되고 피부의 수분감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트로겐은 방광과 요도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근육이 얇아집니다. 근육이 얇아지니까 요도 관련근의 근육도 얇아지고요. 항문을 조이는 근육도 얇아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 변이 막 웃다가 이렇게 변이 애기들처럼 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골반저 근육 있잖아요. 방광이나 자궁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횡으로 된 근육들도 다 얇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의 역할에 영향을 받아서 약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혈관의 크기도 작아들고 혈류 양도 줄어서 결국 혈액 양이 감소하게 되고, 우리가 혈액을 통해
통해서 조직들이 많은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는데 그것이 부족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수분도 감소돼서 마르고 콜라겐도 노화 콜라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점막이 얇아지고 또 피지 분비선도 줄고 콜라겐 조직도 노화가 되고 근육도 약해지고 점막 조직도 약해지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질도 건조해지고 방광도 얇아지고 방광신경도 민감해지는 그런 복합적인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폐경이 되면 처음에 나타난 증상들이 얼굴이 후끈거리거나 등에서 땀이 나는 안면 홍조, 식은땀,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오게 되고요. 보통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폐경 후 비뇨생식기계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 갱년기에 나타났을 때 이제 안면 홍조로 후끈거리는 거, 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좀 잘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갱년기가 지나갔어. 나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안 해도 돼. 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요. 뭐 아무 증상이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호르몬 치료는 증상이랑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노화와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내가 호르몬을 꼭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시면 꼭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빨리 폐경이 시작되거나 폐경 한 1년 전 이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폐경되고 10년이 넘어갔다 그러면 호르몬 치료하기가 정말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약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보통 폐경이 되고 3년 후 정도부터는 폐경 비뇨생식기계 증후군이 나타난다. 요실금이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급박요나 성교통, 질건조증, 이런 것들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배뇨장애의 진단이 명확하지가 않고 증상만을 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임상 증상을 토대로 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가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그 다음에 내가 소변 한 번 볼 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소변을 보고 났는데 원장님 저 시원하지 않아요, 또 마려워요, 남아있는 잔뇨 느낌,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생겼는데 이게 증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지, 이것 때문에 원장님 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회의를 하는 중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고 중단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정말로 무안해서 이제는 일하기가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대표님들도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빨리 오시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는 어떤 거로 검사를 하느냐, 처음에 소변 검사하죠. 소변에 염증이 있는지, 혈뇨가 있는지, 당뇨가 나오는지, 또 케토뇨가 나오는지, 박테리아가 나오는지 보고, 또 이제 요역동학 검사라고 해서 내가 요실금이 있는지 소변을 볼 때 한번 시원하게 슉 보고 잔뇨량이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 또 배뇨일제 밤에 얼마나 화장실을 갔는지, 한 번 갔는데 얼마 정도 양을 받는지, 소변이 마려운데 찔찔찔 나왔다, 아니면 밤에 갔는데 왜 이렇게 소변이 많이 나와요? 낮에는 소변이 안 나오다가 밤에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병원에서도 진단을 하고요. 그러면은 원인이 방광의 문제인지, 수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신경학적으로 내가 신경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통증도 잘 느끼고 소변도 너무 자주 마렵고 또 막 급박요로 소변을 이렇게 중간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학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강박증이 있는 분들, 너무 염려증이 있는 분들도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 와서 검사하는 진단적인 검사, 배뇨일질에 의한 검사, 그 다음에 신경학적인 검사,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나의 이런 배뇨 장애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폐경 이후에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을 먹잖아요. 호르몬 치료를 잘 받으시면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실금, 급박료, 성교통, 잦은 진력, 밤에 소변 자주 보는 거, 잠 못 자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히 호르몬 치료를 먼저 해보고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보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된 폐경기에는 폐경 비뇨 생식기계 증상이 생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변 자주 보는 거, 밤에 소변 보는 거, 질이 건조한 거, 성교통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호르몬 치료는 아주 가장 중요한 치료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치료를 염두를 해두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진단적인 검사를 설문지나 배뇨 일지라든지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호르몬 치료를 하고 한 2주 정도가 지나야 약간 효과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세요. 호르몬 치료를 했다고 바로 다음날 일주일 후에 증상이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호르몬을 먹고 있는데도 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한 25%에서 4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좋은 추가적인 비수술적인 치료 또는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치료를 완벽하게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비수술적으로 폐경 후 비뇨 생식기 증후군을 치료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